네, 오늘 7월 29일 원격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완자 거의 끝에 부분에 이제 천문학 마무리 단계 문제인데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 요 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흑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밑줄을 그어주시고, 요 아이는, 네, 질량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 자체가 바로 힘이 됩니다. 질량은 곧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물리 쪽에서 살펴보면은, 힘 F는, 네, G, 중력 상수. 뭐 이거는 행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자, 여기에 있는 라지 M은 행성의 질량. 그리고 네, 여기에 있는 스몰 m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질량.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질량의 그 중력의 법칙이죠. 네, 중력 F는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이 그래도 물체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지구의 질량에 기인한 힘을 받는 것이고, 네, 물체의 질량도 비례하니까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완전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암흑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네, 물질의 질량이 크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 물론 중력 법칙처럼 R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약해집니다. 이건 어떤 물질이건 똑같아요. 거리가 멀면은 힘이 약하게 작용되는 거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게 작용되는 거지. 자, 그때 성간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성간물질, 뭐 이런 보통 물질들은 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들, 그것은 보통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 마치 블랙홀처럼, 블랙홀이 왜 블랙홀이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블랙홀은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 그래서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었던 빛도 붙잡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물질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암흑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말 그 자체도 암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흑.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암흑 물질은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힘이 있는 아이라고요. 잡아당기는 아이라고요. 질량이 있으니까 네, 뭐 써주시면 좋습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네,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발생된다. 발생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력에 의해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네,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자, 볼 수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암흑물질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 그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회전 속도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하요. 우리은하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물리에서 얘기하는 케플러 회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왜 멀어지냐면요, 회전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해져서 속도 자체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요렇게 있는 아이, 자, 우리 주변에 태양계의 행성들 있죠.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성 같은 경우에는 46일마다 태양 한 바퀴 주변을 다 돌아요. 지구는 며칠에 한 번? 365일에 한 번. 뭐 목성이며 토성이며 천왕성이며 뭐 해왕성이며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져요. 공전 속도가 느려져요. 수십 년을 걸려야지만 한 바퀴를 도는 외행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한 회전 속도는 주변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느려지는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관측된 그 현상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마치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것처럼 똑같은 속도지. 지금 여기 그래프 보면 딱 똑같은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속력이 빨라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실 같은 것을 손에 잡고서 휘휘휘 돌려보세요. 그러면 뭐 지금도 지금 안 돌려도 되는데 돌려보면은 겉부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실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실 끝에 뭐 아주 조그만 돌 같은 거 또는 추 같은 것을 끝에다가 이제 달았다라고 하면은 그 실을 돌리면은 중간에 있는 거나 바깥쪽에 있는 거나 똑같은 속도로 돌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마치 무엇처럼 여기 끝에 추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추가 달려 있다, 무거운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진 않는데 무언가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저걸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얘는 암흑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저 회전곡 속도 곡선을 통해서 우리 은하의 외곽에 암흑물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은 렌즈 굴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볼록 렌즈처럼 빛이 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확대했지. 은하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은하에서 빛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은하에서 나온 빛이 암흑물질을 뚫고 가진 못하죠. 왜? 암흑물질이 중력이 강해서 잡아당기는 것보다 그냥 가리는 거잖아. 암흑물질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가 지구에서는 사실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은하에게서 지구 방향 쪽이 아닌 지구 근처 방향으로 뻗어나오고 있는 그 빛을 휘게 하는 거예요. 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아이들은 중력이 강하니까요. 네. 모든 빛들을 흡수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지나다니고 있는 빛을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이 암흑물질에 의해서 은하의 빛이 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암흑물질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지. 암흑물질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보다 사실 더 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암흑물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휜다 하더라도 이 빛이 여기 잘 보세요. 빛이 합쳐졌습니까? 아니요. 빛이 나뉘게 되겠죠. 빛이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네, 은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은하가 이제 사방팔방으로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인다. 뭐 글자를 쓸 때는 파란색으로 뿌옇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흐리게 보인다.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이게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물질이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은하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포켓몬 세대잖아요. 포켓몬.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포켓몬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악당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네, 로켓단이죠. 로켓단. 그러니까 거기에서 로켓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은하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은하들은 어느 곳에 모여 있다. 그게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지난주에 뭘 배웠었냐면은 허블의 허블 법칙, 그 허블의 우주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 또는 허블 법칙이라든지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 V는 HR. 자,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V가 뭐였어요? 후퇴 속도예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이랑 은하단이랑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은하들은 자기들만의 거리에 따라 후퇴해야만 하는 것이 허블의 우주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멀어져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은하들은 묶여 있는 거지. 왜 묶여 있나? 정말 멀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후퇴 속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후퇴 속도보다 더 강한 힘으로 꽉 잡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암흑물질의 존재라고 과학자들이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암흑물질이겠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블랙홀이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작은 아이는 네, 빛도 빨아들인다, 별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잡혀있는 은하 단이 묶여있는 은하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무더기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하단을 묶은 암흑물질은 어마어마한 밀도를 갖고 있겠죠. 어마어마한 양이 있겠죠.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광학적 관측이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말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네, 본다. 뭘로? 망원경으로 보든 눈으로 보든 어쨌든 봤을 때 뭘 보겠어요? 네, 본다라고 하면은 별을 보는 겁니다. 행성을 보는 겁니다. 등등등. 별이나 행성과 같은 물질들은 네, 어떤 물질들이냐라고 하면은 요 아이들은 보통 물질들이죠. 우리가 은하들을 보통 물질에 국한해서 본다. 그 상황이라면 사실 그로부터 계산한 질량보다 암흑물질의 존재에 의해서 실제 질량이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 질량은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정리해 보면은 우주는 물질이 있어요. 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입니다.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자, 우리는 그런 물질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여기 아까 그 지훈이가 질문했었던 거 요거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절대 우주는 팽창하지 못해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만 있다면 우주는 팽창의 팽자도 못 꺼내지. 아무도 팽창을 못해요. 왜? 물질과 물질이잖아요. 아무리 보통 물질의 질량이 작다고 한들
걔도 물질이에요. 암흑 물질은 더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축해야만 하는 우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질만 있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팽창합니다. 그것도 1A형 초신성의 밝기를 살펴보니 더욱더 빨리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물질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우주가 팽창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암흑 물질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있다, 뭐 존재한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얘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여러 사람들의 추정입니다. 이 존재를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어쨌든 암흑 에너지는, 우선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암흑 에너지는요, 이렇게 요약돼요. 적으세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 이 말은요, 빈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 빈 공간은 점점점 커져요. 자, 빈 공간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할수록 더 커진다. 자, 위에 있는 아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이 세상에 처음 우주가 태어났을 때 그 양 그대로입니다. 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절대값이 변하지 않았죠. 수치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암흑 에너지와 같은 아이는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면 빈 공간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암흑 에너지는 더욱 더 많아집니다. 더욱 더 커지기 시작해요. 자, 암흑 에너지는 존재 자체가 수축하고 있는, 물질만 있다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흑 에너지는 그냥 한마디로 중력의 반대, 인력의 반대, 청력으로 작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이 암흑 에너지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우주를 팽창시켜요. 근데 현재 최근에 모델이 우주가 가속 팽창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암흑 에너지가 점점 많아진다. 왜 암흑 에너지가 점점 많아질까? 위에 써 있죠.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인데 우주가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수치가, 절대값이 더 많아진다, 더 커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제 넘어가 보면은 암흑 물질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네, 중력의 작용, 바로 인력입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작용, 이 암흑 에너지의 작용은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력. 자, 그러니까 우주 초창기부터 인력에 의해서, 별과 은하가 생길 수 있었어요. 왜? 일단 성간물질이 모여야 되니까. 모여야 하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 존재하면 좀 더 잘 모일 수 있었지. 좀 더 빨리 모일 수 있었죠.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죠. 그래서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에너지는요, 점점 넓어지고 있는 빈 공간에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점 우주가 더욱
더욱더 팽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물질,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예로부터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이게 지금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한테 발견된 현상도 딱 하나뿐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주의 가속 팽창.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우주의 모델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밖에 없었습니다. 암흑 물질이라든가 보통 물질이라든가 그런 물질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우주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은 물질들로 가득한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의 미래 발표할게요. 우리 우주는 밀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결정지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현재 모두 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조건 팽창이에요. 현재, 현재 팽창.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닫힌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크기가 작아지는 우주긴 해요. 하지만 현재부터 작아지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고요. 현재는 팽창하고 있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떻게 한다? 수축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닫힌 우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요 그림, 네, 요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면은 네, 이걸 공률이 플러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률이 플러스라는 것은 네,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휘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 자, 열린 우주는 요렇게, 잠시만요.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닫힌 우주는 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열린 우주는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움직인다? 뭐 그림상으로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림상으로는 말 안장과 비슷하다. 요 아이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주의 공률이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그랗게 휘어요, 공률이 플러스. 뭐 반대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휘어요, 그러면은 공률이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평탄 우주는 그런 거 없어. 그냥 구부러지지 않았어. 일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률이 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예, 라지 A는 공률이 마이너스인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B는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인 네, 우주의 모델이 되고 있고요. C는 현재 우주 상태입니다. 저 상태 지난주에 우주의 편평성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주의 편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허블 팽창대로 네, 우주가 팽창해 왔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동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약간 A형에 가까워지는 우주. 근데 지금 모습은 C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평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으나 A와 같은 아이는 우주의 공률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지. 네, 우주의 미래 다시 가볼게요. 임계 밀도라는 것은 네,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크기가 될 때,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A, B, C 세 개 중에서 어느 밀도에 어느 상황에 가장 가깝냐라고 찝어보면은 평탄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 쏘리. 평탄 우주. 그리고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어떤 것이 비슷하냐? 네, C 그림과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 모형을 총 세 가지로 따져보면은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자, 열린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평탄 우주랑 다르게 우주의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을 때 일어납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밀도가 작다, 질량이 작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잡고 있는 아이가 없잖아. 잡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있는 아이가 너무 많아. 너무 강하게 잡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의 평균 밀도가 평탄 우주의 밀도, 임계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주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크기가 다시 감소하는 닫힌 우주가 된다. 평탄 우주, 이건 임계 밀도랑 똑같은 거예요.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을 때. 그래서 현재는 팽창하고 있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해지면서 부피의 팽창이 1도 없는 0의 평탄한 우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우주, 미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과학자들이 추산하기에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전제로 보면은 열린 우주 1번, 닫힌 우주 2번, 평탄 우주 3번 이렇게 놓고 볼 때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는 1번 우주예요. 열린 우주. 열린 우주인데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우주는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는 더욱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속 팽창의 에너지원은 암흑 에너지. 자, 점점점 밀도가 작아지니까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뒤쪽에 여기 개념에 대해서 조금 풀어볼 건데요. 뒤쪽에 몇 번 풀어보시냐면 318페이지입니다. 2번 하고요. 7번 하고요. 8번 하고요. 2번, 7번, 8번 요거 3개 한번 풀어볼게요. 푸시고 나면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윤제 풀었고요. 조금 난이도는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2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번에 보시면 어떤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 A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팽창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네, 무슨 팽창? 네, 급팽창 이론. 급하게 팽창한다.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직선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이런 팽창은 허블 팽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블이 예견한 그 속도대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네, 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블 팽창이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팽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속력이 더 가속이 붙고 있죠. 네, C 시기는 가속 팽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속 팽창의 이유를 이제 찾는 거죠. 암흑 에너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기억 A 시기에 급팽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니은 우주의 팽창 속도는 네,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지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따지면 돼요. 이렇게 기울기.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 누가 더 크죠? 네, 가속 팽창 시기가 더 큰 거지. B 시기, 허블 팽창의 시기보다 훨씬 더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는 시기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시기가 C 시기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틀리고. 자, 우주의 팽창에 미치는 암흑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빈 공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빈 공간이 언제 더 많으냐? 사실 우주의 크기가 어디에서 더 크냐?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커야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B 시기는 과거고 C 시기는 현재잖아요. 현재가 우주의 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B 시기가 C 시기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그림은 빅뱅 이후로부터 우주 미래 시간까지 우주의 크기 변화에 관한 세 가지 우주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패턴만 살펴보세요. A는 쭉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B는 쭉 어느 순간 평탄화가 됩니다. 우주의 크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C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 요 이유를 찾으면은 현재는 온도가 2.7K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수치가 있다라는 것은 열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열이 남아 있어요. 열, 그게 바로 에너지죠. 지금 현재 우주에는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없어지고 나면 모든 우주는 수축하냐, 팽창하냐, 그걸 유지하냐, 그거 얘기해요. 2.7K에서 네, 0K가 된다면 온도라는 것이 사라진다면 열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는 네, 어떻게 될까? 자, A는 더욱더 우주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가속 팽창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네,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가속 팽창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가장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형 A 맞죠? 우주에 분포하고 있는 암흑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거야. 물질이 많다,
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면은 네, 우주의 중력이 크다 보니까 중력이 다른 천체한테 영향을 주어서 우주 전체가 수축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네, 중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력의 가장 큰 모형 C 다시 수축까지 하죠. 네, 니은 맞습니다. 디귿 앞으로 우주는 B 모형을 따라 팽창해 간다. 아니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 틀려요. 정답은 3번. 자, 8번 봅시다. 자, 현재 가장 많이 있는 건 암흑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A시기,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예요. 어느 정도 과거. A시기에는 무슨 물질이 가장 많죠? 암흑 물질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먼지들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고 수없이 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은하도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기억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네. 점, 점, 점. 속력이 증가하고 있지. 왜 증가하죠? 암흑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고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A 시점보다 현재가 높다. 현재가 우주가 훨씬 더 커졌으니까 빈 공간도 훨씬 더 많겠죠. 네, 빈 공간이 많다는 얘기는 암흑 에너지 양이 더 많다. A는 과거, 현재는 미래. 뭐 현재가 미래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A에 비해서 미래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더 커졌고, 예, 우주의 크기가 더 커진 만큼 빈 공간도 많이 생겨났다.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의 온도.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은 열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열이 점점점 소모가 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거라고요. 자, 우주의 온도는 A 시점보다 현재가 높다라고 하면은 네, 아니죠. 우주는 팽창됐는데 어떻게 미래가 온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까? 미래보다 과거가 온도가 훨씬 더 높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뒤쪽 이제 조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요 문제 볼게요. 요 문제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자, IA형 초신성입니다. IA형 초신성. 요 아이의 특징으로 따져보면은 밝기가 거의 일정해요. 밝기가 거의 일정하니까,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한 밝기로 거리의 지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를 재면은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재듯이 거리를 잴 때 저 초신성의 초신성의 밝기를 바탕으로 초신성이 저만큼 밝기가 됐네? 그러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후퇴 속도가 여기라고 봤을 때 후퇴 속도가 네, 별까지의 거리랑 비례하거든요. 거리와 비례. 자, 그런데 우리가 딱 살펴보니까 계산한 등급, 예상한 등급은 IA형 초신성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먼 거야. 자, 아니 실제로는 등급이 더 큰 거죠. 네, 등급이라는 것이 크다, 거리가 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면 네, 적색 편의가 큰 거지. 여기에서 IA형 초신성은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더 멀리 있다는 얘기잖아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적색 편의가 더 크죠. 왜? 더 멀어져 있으니까요.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IA형 초신성은
후퇴 속도로 예상한 겉보기 등급보다 네, 등급이 관측한 등급이 더 높죠. 등급이 높다,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은은 맞는 얘기. 자, 디귿 관측 등급과 예상 등급이 차이가 있어. 실제 등급은 예상한 등급보다 훨씬 더 높아요. 등급이 높아요. 더 어두운 거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주는 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네, 5번 그 디귿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몇 번 문제냐면은 네, 여기 몇 페이지? 326페이지에 네, 7번, 8번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다 푸시면 다 풀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음. 문제 풀었고요. 자, 같이 볼게요. 7번.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적혀 있고요. 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세로축에 팽창 속도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 부근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수축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뭐 예시를 적어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3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팽창은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에서 저 시기 동안 팽창 속도는 줄어들어 간 거죠. 수축했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가 시기 동안은 팽창의 정도는 줄어들었다. 네, 기억은 틀립니다. 나 시기에 팽창의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니은은 다 맞죠. 암흑 에너지의 영향, 암흑 에너지라는 것은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공간이 넓어졌을 때는 빈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가보다 나 시기에 커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여기 8번 보시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림 가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와 감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I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이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대략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가속 팽창하고 있는 아이들 주변에서 계속 있죠. 네, 저에게는 IA형 초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A형 초신성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자 그림 나는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밀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네,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밀도, 암흑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밀도, 뭐 개수라 양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양. 물질은 변하나 양이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처음부터 양이 적었다가 늘어나나 아니면 많았다가 줄어드나 그런 거 없어요. 물질은 우주 초기의 물질과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물질이 새로 생겨난다? 그거는 과학에서 다루지 않은 신의 영역이고요. 네, 물질이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사실 그거는 쉽지가 않지. 존재 자체가 다 지워버리기에는 물질들이 남기는 것이 너무 많죠. 다시, 자, 물질들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은 오른쪽에 암흑 물질의 변화는 B이다. 물질. 아, 쏘리. 잘못 얘기했어요. B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B는 전체 중에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바꿔서 A는 처음에는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양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네. 양.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A는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 지금은 적어요. 1번으로 많았고 여기는 2번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지. 예전에는 B가 양이 2번, 2순위였는데 현재는 B의 양이 많아져서 자기의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의 양이 많아져서 1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것이 바로 2번, B,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요. 기억에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네, 그거에 더 부합한다고 했죠. 니은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A보다 B의 영향을 받는다. 팽창이니까 물질보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B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Yes. 앞으로의 우주 전체에서
B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나 그래프에 보시면은 예,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피가 팽창해도 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B의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점 더 늘어나겠지. 시간이 지나도 우리 우리 우주의 부피는 팽창하니까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B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B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라는 것은 네,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내용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물질은 인력 가까워지게 하는 힘. 네. 그리고 저쪽 네. 물질은 인력 그리고 에너지는 청력. 이게 멀어지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힘에 대한 정의 물질은 처음부터 양이 그대로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하면 8번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밀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밀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주의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네, 빈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빈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암흑 에너지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암흑 에너지의 전체적인 비율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요 문제를 한번 풀게요. 323페이지의 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 138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에요. 숫자가 비슷하죠. 예. 어쨌든 그림은 팽창하는 우주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성분의 변화가 있다. 자, A라고 하는 물질의 변화, B라고 하는 물질의 변화를 눈여겨보세요. A라고 하는 물질은 처음에는 3.5, 그 다음에는 22.6, 그 다음에는 68.3, 95, 99.3,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아이는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니까 같이 늘어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A는 암흑 에너지인 거죠. 자, B라고 하는 물질은 보통 암흑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80.4%였고요. 그 다음에 네, 점점점 암흑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64.5%를 갖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암흑 물질의 전체적인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64.5% 그러니까 퍼센트가 15% 정도 낮아지게 된 원인은 암흑 에너지는 진짜로 많아지는 거거든. 암흑 물질은 양이 변하지 않는데 암흑 에너지 자체가 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도 이렇게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줄어들었죠. 26.8%. 그러니까 현재도 별은 태어나고 있으나 과거에 115억 년 전에 75억 년 전에 그러니까 별들이 태어났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생성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을 보고서 내용 볼게요. 그림은 팽창하는 우주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성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기억, 우주가 팽창할수록 보통 물질의 비율은 감소한다. 네, 보통 물질의 비율이잖아요. 양이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은 감소하지. 맞아요. 니은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A의 영향을 받는다. A가 누구였었지? 암흑 에너지. 맞죠? 자, B는 광학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저는 말이 베베 꼬여놨지만 볼 수 있냐 없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B 누구였었죠? 암흑 물질. 이름에 암흑이 붙어있네. 볼 수는 없어요. 대신 물질이니까 확인은 할 수 있지. 그게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주변의 현상들을 통해서. 근데 디귿의 문장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광학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저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셨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제 해수의 순환 마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저녁에 푹 쉬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